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금융시장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대략 2달 만에 트럼프 후보 관련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 관련 내용 국제경제부 정윤교 기자와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 트럼프 후보의 승리 쪽으로 기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까지는 2주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요. 네. 현지 여론조사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박빙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에 베팅하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살아났습니다. 네. 폴리마켓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베팅은 61%로 해리스 부통령의 38%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거의 동률이었는데 두 후보 간 차이가 급속도로 벌어졌고요. 네네. 트럼프 트레이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주식 종목이나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죠. 네. 지난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을 당시 금융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해졌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뀌면서 잠잠해진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다시 힘이 실리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도 부활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트럼프 관련 자산들 뭐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네, 대표적인 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기업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이른바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재무 구조는 적자를 내고 있지만 지난 3월 상장한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따라서 등락을 이어왔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 80% 정도 급등했고요. 예. 베팅 시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방산주와 보안주, 조선주 등이 유망 섹터로 꼽힙니다. 네, 또 비트코인도 이번 달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한 자극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비트코인도 트럼프 트레이드에 포함됐는데요. 앞서 비트코인은 올해 3월에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다가 지난달에 7천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빅컷을 기점으로 가격이 반등하면서 최근엔 9천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조만간 다시 1억 원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강한 규제책을 이어온 게리 긴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요. 네. 또 트럼프 본인이 이더리움 1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아울러 가상자산 공약으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금지,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출시 금지, 또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 장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 트럼프 후보를 보면서 어떻게 좀 뒤쫓아서 이 후속 친가상화폐에 관련된 공약들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도 친가상자산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든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지금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따라서 가상자산 가격은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당장 대선만 놓고 보자면 지금 대선까지 보름이 남은 상황인데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가격 변동성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결국 이제 주식 시장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승리를 예측하고 있고 또 외환 시장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반영했는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기대로 달러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경제 지표들이 견고하게 나오면서 달러화가 힘을 받았는데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커지면서 달러화 상승세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면서 강달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지난달
지난달 100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3선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3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말 1,307원에서 현재 1,370원 안팎으로 올라왔고요. 60원 넘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달러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오르면 보통 현물인 금 가격은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좀 특이하게 둘 다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러와 함께 금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값도 연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금값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2,730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금값은 이미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내년에도 계속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예,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자산별로 하나씩 살펴봤는데 만약에 금융시장 예측대로 트럼프 후보가 실제 당선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그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겠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반이민과 보호무역 그리고 감세 이 세 축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네. 이 가운데서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건 보호무역인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바이든 정부가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IRA 폐지로 인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수익성이 약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또 고율의 관세로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10%에서 20% 정도 적용하고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는 초고율 관세 60%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150에서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는 한미 FTA가 있어서 한국의 대미 수출 적용 관세율은 0.03%에 불과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해서 우리나라에도 보편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 경우에 국내 철강, 자동차 산업의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분에 압박이 집중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네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20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의 약 1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이게 좀 최악의 상황의 경우를 상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그간 유세에서 공약했던 관세 인상 조치를 전부 시행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네. 대규모 관세를 급격하게 올렸다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재발할 수 있고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트럼프가 관세 인상 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면서 일단 중국이나 유럽, 멕시코 쪽에 집중할 거라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예. 또 방금 제가 한미 FTA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이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심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에 나선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당시 나프타는 결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으로 대체됐습니다. 또 강달러 흐름도 국내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네네. 환율 상승으로 수입 상품 가격이 오르며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도 늦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국제 또 유가가 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해리스를 추월한 걸로 발표됐는데 물론 뭐 압도적으로 우세한 건 아니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 양쪽에다가 이제 발을 둘 다 담가 놓으려는 투자자들도 있겠죠. 네, 일부 투자자들은 선거 관련 변동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거나 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유틸리티주나 금융주처럼 어느 정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요. 네네. 전력 같은 유틸리티주는 대표적인 방어주인데다가 최근
인공지능 관련 에너지 수요 증가로 수혜가 기대되고요. 네. 금융주는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에는 현상 유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는 규제 완화 시에 혜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같은 귀금속 가격이 올해 급등한 건 투자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금융자산 위험을 해지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또 최근에 헤지펀드들이 중국 위완화와 멕시코 페소화 하락에 베팅을 늘린 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에 세계의 무역 교란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이들 국가의 통화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과연 이 금융시장 투자자들 배팅이 맞았는지는 보름 뒤면 알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